요즘 대한민국 유통업계가 정말 떠들썩하죠? 네, 바로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한 회사가 어렵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장바구니 물가, 심지어 우리 동네 상권까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사건이거든요. 지금부터 이 문제의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2025년 3월로 돌려보죠.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터집니다. 대한민국 대형마트 2위, 우리한테는 뭐 거의 동네 마트처럼 친숙했던 바로 그 이름, 홈플러스가요, 사실상 파산 위기, 그러니까 법정관리의 일종인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에 숨어있는 아주 기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역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번 사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가치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계속 기업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앞으로도 쭉 운영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미래 가치고요. 다른 하나는 청산 가치. 에이, 그냥 지금 당장 다 접고 자산 싹 다 팔아치우면 얼마가 나올까 하는 현재 가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2조 5천억 원. 그런데 당장 문 닫고 다 팔 때의 가치는 무려 3조 7천억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홈플러스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당장 문 닫는 게 1조 원 넘게 이득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가치보다 죽었을 때의 가치가 더 높은 그런 이상한 상황인 거죠. 바로 이 1조 1,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 때문에 법원이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프리패키지 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회사를 통째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결정 때문에 홈플러스와 대한민국 유통업계 전체가 거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앞에 놓인 세 가지 길, 즉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이 중에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유통 지도가 아예 새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통매각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 나타나서 홈플러스를 덩어리째 사가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뭐 기존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 빅3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시장은 가장 안정적일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그 청산가치 3조 7천억 원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갈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죠.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길, 분할 매각입니다. 이건 회사를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알짜배기 매장들만 골라서 따로따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을 닫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홈플러스라는 이름은 사실상 사라지고 시장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빅2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최악은 피했지만 대형마트 시장 전체가 쪼그라들고 남은 두 회사가 점유율 뺏어오려고 아주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정말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청산입니다. 홈플러스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공백이 생기겠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까요? 네, 바로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킬 겁니다. 오프라인 유통의 한 축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홈플러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홈플러스의 위기는 지금 대형마트 산업 전체가 맡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태풍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뿐이에요. 첫 번째 태풍은 바로 규제입니다. 특히 요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아예 법으로 공휴일에 쉬도록 못 박으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화되면요, 대형마트들은 연간 매출이 3에서 5%까지 그냥 훅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힘든데 수익성을 개선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태풍, 이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바로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이 그래프 보세요. 다른 품목들 성장률하고 비교가 안 되죠. 식료품, 농축수산물 분야가 무려 35%나 성장했습니다. 이건요, 대형마트의 심장, 바로 그 핵심 사업 영역을 온라인이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이런 온라인으로의 전환 때문에 역설적으로 홈플러스의 가치가 다시 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업체들이 오프라인 거점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오투어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쿠팡 같은 국내 이커머스 거물이나 심지어 해외 업체들까지 홈플러스의 전국 매장망을 아주 군침 도는 매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태풍은 더 이상 클 수 없는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입니다. 롯데쇼핑 실적을 한번 보세요. 국내에서는 계속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흑자를 내고 있죠. 이 표가 뭘 말해주겠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살 길은 해외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산업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거대한 기업 드라마가 우리, 그러니까 평범한 소비자들한테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던 우리 장보기 생활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당장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대형마트 하나 없어지는 게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죠. 또 가격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물건값이 확 오르거나 반대로 출혈 경쟁 때문에 잠깐 싸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있던 그 커다란 홈플러스 건물이 텅 비거나 다른 걸로 바뀐다면 동네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흐름을 더더욱 빠르게 만들 겁니다. 결국 이 홈플러스 사태는요, 단순히 한 기업이 망하냐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유통산업 전체의 미래를 향한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일이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판을 짜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 답은 결국 앞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장을 보게 될 것인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